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국내 증시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0.3%대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700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2,712포인트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FOMC 회의 일정 그리고 CPI 지수 발표를 소화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돈나무 주식 최근 방송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제약바이오주부터 비트코인 관련주, 해운주와 2차전지까지 여러분들께 매주 정말 다양한 테마주들 소개해드렸습니다. ST팜이라는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35%라는 상승률 달성했고요.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관련주죠. 18.7%, 해운주도 한 종목 소개해 주시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무려 4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LNF라는 2차전지주 역시나 가장 최근의 공략주로 소개해 주시고 12%라는 상승,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종목씩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ST팜이라는 종목인데요. ST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한 종목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3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하실 점이 가장 최저점 부근에서 잡아주셨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조금 조정이 왔을 때, 낙폭을 키웠을 때 방송에서 공략 주시면서 7만 원대 부근에서 공략 주시고 그 이후로 10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35%라는 상승률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라는 비트코인 관련주,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이 우리기술투자도 공략 주시면서 18.7%, 굉장히 단기간 안에 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등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5월 초쯤에 공략을 주셨고 그 이후로 갭상승이 나오면서 18.7%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인데요. 45.5%라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약바이오주와 마찬가지로 현재 45%의 가장 저점에서 잡아주시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운주 안에서도 이 종목을 콕 집어서 공략 주시면서 40%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에서 최근 공략 주셨던 종목들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공략주들 오늘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NF 가장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LNF 2차전지 음극재 대장주다라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2차전지 안에서도 LNF를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2차전지 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님이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같이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12.6%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5월 마지막 거래일 말쯤에 공략을 주셨고 12.6%라는 상승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돈나무 주식 함께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주식 기초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고요.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이슈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증시 일정들 그리고 이번 주 일정을 통해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까지 모두 다 혜택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 가지 혜택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전문가님과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애플 관련주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7% 넘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흐름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 관련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HI라던가 LG이노텍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10% 넘는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애플 관련주들 계속해서 살펴봐도 좋을지 전문가님과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들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 아즈네스텍이라는 종목이 삼성에 로봇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도 함께 상승 지속하고 있습니다. AI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주들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까지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나무 주식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2부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의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돈나무, 수익나무 심어드리고 있는 주식농부 영웅 전차남입니다. 최근 증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애플이 7% 이상이나 상승 보여주면서 좀 애플과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또 개별주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상승 나오고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듯이 오늘도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 계좌에 돈 꽂아드릴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돈나무와 영웅 전차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은 애플 주가가 상승하면서 애플 관련주들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애플 관련주들의 방향성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 있을 증시 일정부터 짚어볼 텐데요.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내용은 전차남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오늘 생방송 공략주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략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선 증시 일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CPI 지수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럼 중요하죠. 원래 네. 2023년 연말부터 2024년 상반기에 좀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고 그리고 또한 미국 뉴욕 3지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 뉴욕 3지 지수 시장도 상승으로 나오게 된 배경과 그리고 국내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도 상승폭을 크게 보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2024년 6월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주가 지수가 계속 상승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벌써 2024년도 이제 반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이게 반이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2024.5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첫 이 FOMC 회의에서 조금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 6월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동결하냐 인하하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CPI 지수 같은 경우가 6월에 발표되는 이 CPI 지수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상회한다고 나오면은요 당연히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을 하면서도 여기서 제롬 파월 의장께서 기준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 이 9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또는 아니면은 올해 기준금리는
6월에 기준금리 동결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고 해서 1년에 2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한 번밖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순간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는 바로 하락 나오겠죠.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제 CPI 지수 발표가 곧 있을 건데 네네. 오늘은 그럼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주식은 최대한 안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승부사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CPI 지수 같은 경우가 CPI 좀 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하거나 예상치에 적합한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은요. 그럼 당연히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이라든지 그 외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안도감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집중되면서 상승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FOMC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요. 코인이든 이 가상자산이 제일 먼저 반응해서 어제도 주가가 3% 정도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 승부자다. 나는 빠른 단기간에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면은 지금은 코인 섹터를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싫다. 나는 조금 요즘 애들 얘기하는 것처럼 난 쫄보다, 겁쟁이다 하시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저금통에 동전을 지폐나 계속 넣어주시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격적인 투자자이시라면 코인 관련주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시 일정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CPI 지수 발표 그리고 FOMC 일정까지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이슈,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전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7%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간만에 굉장히 또 급등을 보였는데 오늘 애플주들도 상승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애플 관련주들 지금 살펴봐도 좋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네. 너무 이미 올랐죠. 그렇죠. 저는 차라리 애플 관련주를 살펴볼 바에는 네. AI 관련주를 차라리 AI 요? 공략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애플이 왜 저렇게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갔어요? 인공지능 때문이죠. 네, 팀 쿡이 애플의 CEO가 팀 쿡이잖아요. 네. 팀 쿡이 사임한다고 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팀 쿡 같은 경우가 나는 양성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핸드폰, 애플에 나오는 아이폰에다가 챗 GPT를 넣겠다. 한마디로 이제 AI 아이폰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애플의 주가가 7%이나 이상이나 상승폭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슈 하나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가장 크게 무거운 애플을 공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 애플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회사를 공략을 하는 것보다도요. 저 같은 경우는 애플의 AI 색깔이 입혀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애플도 이제 AI 회사로 좀 탈바꿈할 가능성이 좀 주가가 상승 나온 거니까는 저는 오히려 AI 생태계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그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애플의 주가가 7% 상승 나오는 거 보고요. 그리고 세계 성장률이 2.5% 정도 상승 나온다는 그런 전망 뉴스 기사들 보고 나도 애플과 관련한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역시나 좀 고민 5분만 고민했습니다. 5분 고민하고 아니다. 결국엔 AI 생태계 시장이 커지니까는 애플도 어쩔 수 없이 고집을 꺾고 AI를 들어간 거다. 그러면 AI와 관련한 수혜 종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방송 수정 없이 여러분들께 그대로 AI 생태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7%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애플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오늘 애플 관련주들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LG 이노텍, BH 이런 종목들이 현재 10%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애플 관련주를 지금 살펴보기보다는 인공지능 관련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침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테마로
테마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지금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지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로봇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걸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로봇주는 좋다고 봐요. 오. 네, 제가 로봇주는 좋다고 보는 이유가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는 로봇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로봇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그런 보조금이나 투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산업 때처럼 무슨 농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게 로봇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인 거고요. 그런데 이 로봇 같은 경우도요. AI 생태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에도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AI 생태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보는 거는 뭐 전기차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로봇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은 크게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로봇 테마 중에서 어떤 테마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줄 수 있잖아요. 제약바이오가 백신이나 치료제 섹터나 헬스케어가 있는 것처럼 저는 로봇 테마들 중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농기계 관련 종목들, 한마디로 스마트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있잖아요. 농기계 관련주요? 소가 그냥 그 밭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밭을 가는 거예요.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인가요? 엄청 비싸요. 숫소 한 마리가. 네. 진짜로 한 몇 천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 돈 가지고 그냥 트랙터 이렇게 소 한 마리 몇 천만 원 주고 나서 사고 나서 구제역이나 이런 뭐 파로 시작하는 뭐 그런 전염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걸려봐서 소 쓰러져 봐요. 농사 누가 지요? 그렇죠? 네. 자율주행 트랙터가 있으면은 네. 아무튼 이런 농사와 관련한 스마트 기계 이런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로봇주는 좋다라고 보십니다. 그 안에서도 농기계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로봇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종목 어떤 테마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테마를 준비해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인공지능이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테마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는 어제 있죠. 네. 상한가 간 종목이 뭔지 알아요? 어제 상한가요? 어제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네. 한 그저께 상한가 간 종목이 어떤 건지 알아요? 최근에 뭐 막걸리 음식료주들이 좋았죠? 물론 그렇죠. 뭐 국순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승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저께 한마디로 월요일에 상한가 간 종목은 네. 한전기술이란 한전산업이었어요.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갔었나요? 즉 한마디로 원전과 관련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근데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X 다 이 세 가지 회사의 특징을 보면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한마디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인 거거든요. 근데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갔어요. 왜 상한가를 갔냐고 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좀 동유럽 3국을 어떻게 보면 순방을 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한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주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이번 주에 좀 CPI 뭐 지표 일정이나 FOMC 일정도 있지만은 이번 주에 빅 일정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뒤이어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은 영국의 원전 기술단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에 방한을 합니다. 이미 방한을 했어요. 방한을 해가지고 영국의 원전을 새로 설치할 거나 원전을 폐기할 부분, 즉 한마디로 업체를 선정하러 우리나라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원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크게 상승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 주라도 그게 상승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웅 전체남이 준비한 섹터가 뭐냐? 유가도 아니고요. 방산 테마도 아니고요. 반도체는 지난주에 했고요. AI도 아니고요. AI가 조금 비슷하죠.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전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원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원전. 이게 실제로 어떤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 또는 현실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탈원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아리백을 늘려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사실상 전 세계에서 트렌드 같은 경우가 이제는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나 독일이랑 프랑스만 놓고 보잖아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독일의 과거 전 총리인 메르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확대하다 보니까는요. 이번에 2022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가 가스 끊겼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진짜 나무를 태워가지고 집에 난방을 돌리는 또는 자동차 굴릴 그것도 없어가지고 마차까지 끄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근데 독일과 대비해서 원전 생태계를 끝까지 고집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끊겼을 때도 그 국가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이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체코, 루마니아, 영국, 프랑스,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원전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생태계 복원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지금은 원전 생태계 여러분들이 복원에 따라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거와 관련 테마주 여러분들이 계속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원전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일단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일단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AI 시대에서 필수 에너지원은 원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좀 산업이 돌아가려면은 꼭 필요한 게 석유제죠. 원유. 네, 즉 한마디로 원유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포항 영일만에 원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가지고 원유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AI 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AI를 완벽하게 구현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이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 근데 전력 사용량이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력 사용량 같은 경우가 평소 때보다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 부족 국가에다가 자원이 하나도 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력 부족, 한마디로 AI 생태계 AI를 우리가 좀 인터넷 선진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AI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려면은 당연히 전력도 역시나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력을 받쳐주지 못하면 AI 선도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못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전력 사용량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원전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 AI 같은 경우는 전기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AI를 완벽하게 구현을 하려면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 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데이터 센터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뉴스 기사인 거고요. 그리고 AI 개발에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뭐 태양 전력 사용량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한 원전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면서 전 세계가 이미 원전을 짓거나 아니 미니 원전을 동남아에다 미니 원전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AI 시대에 발맞춰서 벌써 전 세계는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AI 밸류체인 수의 흐름을 보면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AI가 데이터 센터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주들의 주가를 또 올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은 당연히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주, 재롱 산업이나 세명 전기 같은 회사들이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역시나 또 원전 테마가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AI 테마가 한번 움직이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도 움직이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움직이면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움직이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움직이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원전이라 이거예요, 원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MS의 창업자 빌 게이츠시고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오픈AI 창업자 샘 울트먼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SMR 소형 원전 기업 테라파워를 이미 2008년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핵융합 스타트업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스에 2021년도 이미 투자를 했고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제너럴 퓨전에 투자를 했고,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 기업인 솔라시티를 이미 설립을 했고, 또 샘 울트먼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에 이미 진출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미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라고 하고 있는 이 거부 부자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도 이 시대가 다음에도 이 산업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미 벌써 원전 테마에 원전과 관련한 이런 사업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주가가 저는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떨어지기보다도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저는 원전 테마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을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인공지능이 시장에서 올라오면서 인공지능 관련 주들로 다시금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AI 시대 필수 에너지가 바로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인공지능 주들이 상승을 했다면 이후에는 인공지능 관련 주들이 또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전력 설비 관련 테마들 상승을 나왔었고 변압기 관련 테마들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이 원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이 원전주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한 통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해주신 원전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전주 굉장히 시장에 많은데 이 많은 원전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원전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원전 안에서도 SMR 쪽을 집중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살펴봐야 하는 거는 원전 안에서도 SMR 쪽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백신, 치료제, 헬스케어 네. 굉장히 많잖아요. 반도체도 뭐 웨이퍼,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지듯이 네. 실제로 원전 테마 같은 경우도 크게 나눠집니다. 원전을 조금 탈원전 한마디로 원전을 폐기할 때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전 방사능을 측정하는 회사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섹터들 가운데서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MR 소형 원전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우리가 동네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동네마다 제일 꼭 없는 게 꼭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교회 십자가. 그 다음에 편의점이거든요. 네,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 십자가와 편의점은 우리가 꼭 어디를 이사 가든 꼭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시대가 완벽하게 구현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네마다 미니 원전 한마디로 소형 원전 같은 경우도 동네마다 곳곳에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소형 원전이 무엇이냐? SMR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네에 소화기, 우리 동네에 길게 지나가다 보면 소화기 항상 있잖아요. 소화기나 맨홀 뚜껑 있는 것처럼 이게 진짜 미니 원전이 그만큼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AI 같은 경우가 완벽하게 동네나 도시에 어떻게 보면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전 한마디로 AI 생태계 시장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SMR 같은 경우를 전국 곳곳에 짓는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화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SMR 원자로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형 원전 한마디로 한울 원전이랑 소형 원자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거든요. 이건 되게 큽니다. 복잡하기도 하고요. 근데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조그만 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대형 원전이 소형 원자로에 전부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국에 더욱더 좀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효능은 더욱더 크게 효과는 똑같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형 원전을 전국에 많이 지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는요. 당연히 AI를 선도하는 또 대한민국이 되려면은 소형 원전에 대한 시장도 당연히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형 원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한 도시에 지을 때 4조에서 5조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형 원전은 한 기당 건설 비용은 약 1조밖에 안 들어요. 한마디로 대형 원전 하나 짓는 비용이요. 소형 원전 5개 짓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형 원전을 짓는 게 전 세계의 트렌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개발 국가는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인데 사실상 원전은 우리 대한민국이 방산 그 다음에 문화 강국인 것처럼 원전에 대한 기술 같은 경우도 프랑스나 루마니아를 떠나가지고요. 대한민국이 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추진만 한다고 하면은 원전 시장은 더욱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원전 섹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2038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원전 3기와 SMR 1기로도 추가로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원전 지으려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 생태계 시장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지금 이 대한민국 공기업 중에서 제일 적자가 심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한전 아닌가요? 맞아요. 한국전력. 네.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방만한 경영도 문제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좀 탈원전이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적자 폭이 엄청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요금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적자가 지속되면 뭐예요? 상장 폐지입니다. 공기업이 상장 폐지되는 거 맞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전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장 폐지 안 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 안 되려면은 매출을 흑자 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전기료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원전을 많이 지어서 한전의 매출 구조를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사실상 이제는 좀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추가로 짓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필수 불가결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영국 땅입니다. 이게 희미해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원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전 중에서는 노후된 원전도 있을 거고요. 노후됐기 때문에 또 이거를 좀 해지, 한마디로 조금 무너뜨려야 되는 원전도 있을 거예요. 폐기해야 되는 원전도 있을 거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새로 지어야 되는 원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이 빨간 것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세심합니까? 이렇게 따로 체크까지 했네요. 네, 영국이 원전과 관련한 다양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관련 기업 진출에도 이목이 쏠린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프로젝트 등이 영국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영국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영국도 이미 SMR 소형 원자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2050년까지 총 전력 생산의 25%를 원전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전 8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원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영국이 원전을 8개나 전국에 더 짓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개 안 되거든요. 미국, 중국, 대한민국 중에서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봐야 돼요.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내달 6월 달에 한국을 찾는다. 원전 수출 기대감 쑥. K원전 체코의 영국 수주 재파까지 노린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6월 11일입니다. 이미 원전 기업 수출단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원전 이미 시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원자력 연구원이랑 또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이런 원전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요. 영국에도 수주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영국에 수주했다라는 뉴스 기사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저는 바로 상한가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반도체며 2차 전지며 애플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실 게 아니라 저는 원전 섹터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안에서도 오늘은 SMR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SMR은 소형 모듈 원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선 대형 원전에 비해서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원전인데요. 건설 비용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SMR 1기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원전주 안에서도 이 SMR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 있는 종목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도 SMR 관련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웅전차남 전문가님의 원전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지금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전차남 전문가님의 원전주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원전 안에서 SMR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의 목표가 말씀드리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현재 주가가 12,700원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의 목표가는 15,000원. 15,000원이요? 저는 최소한 15% 이상의 상승폭은 음. 충분히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면은 앞으로 뭐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2주라도 3주 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손실보다 수익 볼 가능성이 크다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추가적인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이 가운데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가운데서 있는 건데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후보가 굉장히 좀 많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목표가를 하지 말까 봐요, 전문가님. 목표가요? 네, 너무 그럴까요? 종목이 후보가 추려지니까 우선 SMR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추려질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일단 SMR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신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이제 좀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전문가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공기업이랑 관련이 있나요? 공기업이랑 관련이 있어요. 있나요? 그럼요. 네. 그러면 더 자세한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과 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저는 항상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종목들 있죠. 네. 이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정말로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방송 통해서 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네. 안전해요. 네. 근데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세이프, 안전하다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왜 안전을 하다 이렇게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항상 종목을 준비할 때 대한민국 정부와 일하지 않는 회사는 준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보적인 기술을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회사를 준비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정부와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회사를 항상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항상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경제방송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하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시고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께 짚어드린다고 하면은요. 일단 이 회사는 굉장히 제가 이 회사의 슬로건을 보고 반했습니다. 네.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슬로건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 회사의 주소를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대표이사님의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왜냐면 네. 초상권 침해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동의를 안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슬로건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슬로건이 뭔가요? 어떤 거냐? 슬로건 같은 경우가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좋네요.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슬로건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슬로건이에요. 네. 네, 뭐 최선을 다해야면은 사랑도 일도 네. 어떤 것도 최선을 다하면은 미련이 없거든요. 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했을 때는 성취감이 강하고 실패를 해도 미련이 없어요. 왜? 네, 너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우모치. 네. 아무튼 이런 슬로건을 가진 회사인데 슬로건만 보시고는 모를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공략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하는 회사고 이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소형 원전 SMR 수혜 회사인 거고 세 번째는 눌림목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 회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다트라는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 회사가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한국 남부, 동서, 중부 발전, 한마디로 이런 공사와 똑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자력 신성장 부분에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SMR 소형 원전 수혜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이 회사는 정부 원전 부문 사업에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전 부문 사업에서 이 회사의 실탄 몰아주기, 어떻게 보면 한국 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 회사의 삼중수소 를 취급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보면 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원전 사업을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원전 사업을 위해서는 이 회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다 해가지고 주가가 좀 두 번째 주가가 좀 수차례나 상승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수혜주로 부각돼서 주가가 항상 상승 나왔던 회사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사진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정치 테마주나 어떤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 즉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도 어떠면은 어떤 한 기업인 같은 경우가 정치인하고 어깨 동무하거나 악수하는 장면으로도 저 주가가 상한가 가기도 하잖아요. 네. 네, 덕성 같은 경우는 웃긴 게 조금 사회 이사인데도 주가가 상한가 같잖아요. 네. 회사 출근하지 않은 사회 이사인데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 회사의 말할 뻔했어요. 이 회사의 그룹 계열사 같은 경우가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공동 R&D MOU를 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와 일을 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원전 테마주를 부각돼서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주 고객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이런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면 이미 모멘텀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원전 테마주를 공략해서 수익을 보고 싶었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샵 3989 통해 가지고요. 전차남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방송 끝나고 한 분 한 분 전화 드려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포인트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원전주 안에서도 SMR 관련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소형 모듈 원전이 다시금 최근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 우리기술이라던가 우진엔텍,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SMR 관련 주인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원전주 안에서도 이 소형 모듈 원전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오늘도 이와 맞춰서 SMR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SMR 관련주 아직 상승이 우리기술, 우진엔텍처럼 나오지 않은 이 기업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원전주 안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원전주들이 사실 상승 나올 때 좀 다 같이 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한 종목씩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종목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에너토크 할까 G2파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에너토크 G2파워는 제가 선택을 안 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가볍고 그리고 사실 에너토크나 G2파워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이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부순한 목적을 가진 그런 조금 집단들이 언제든지 이 주가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시총이 너무 작아서요? 그렇죠. 특히 에너토크는 과거에 그런 적도 있어요. 몰랐어요? 네. 에너토크는 과거에 주가 조작과 관련한 뉴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런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에너토크를 소개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 나왔다 해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대북 테마주 중에 쌍방울이 상한가 같다고 해서 쌍방울 못 꺼내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좀 G2파워 같은 경우도 물론 상승 나오지만은 G2파워 는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때가 너무 많이 탄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네, 조금 매수세에 의한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많을 경우는 윗골이 달 가능성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의 선택가 많이 타는 에너토크나 G2파워보다도 정부와 일하고 있는 회사, SMR 테마 중에서 정부와 일하고 있는 회사인 일진 이거 아, 좋습니다. 안 들렸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종목명을 지금 말씀을 해주실 뻔했거든요. 근데 우선 힌트는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G2파워는 아니라고 합니다. 에너토크, G2파워 같이 좀 시가총액 낮은 종목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찾고 있었다 하신다면 이 안에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예, 뒤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요. 네, 제가 잠깐만요.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이고. 잠깐만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가져온 거거든요. 어떤 걸 가져왔냐면은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기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네, 한마디로 조금 SMR 수혜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형 원전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회사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겁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삼중수소 저장 장치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원전 테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다트전자 공식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직접 안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의 9번 네, 기술 개발 실적 같은 경우로 보면은 9번, 10번, 11번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SMR을 흔히 스마트라고 합니다. 스마트 원전이라고 해요. 이 스마트 열수력 종합효과 시험 장치와 스마트 세트 배관 제작을 하는 게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이 회사거든요. 스마트 원자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는 SMR 관련 종목으로 주가가 한두 차례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2021년, 2022년에는 주가가 한때 2만 원도 돌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15,000원 가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가 SMR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으로도 주가가 30% 이상이나 상한가 상승이나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SMR 예타 대상 선정에 또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하고 있는 회사 를 여러분들께서 꼭 공략을 하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라고 하는 이런 조금 거부 같은 경우도요. 네, 지금 벌써 이제 원전 생태계 SMR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샘 울트먼 같은 경우도요. 네, 소형 모듈 원자로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 세계의 거부들이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거부들이 돈이 되는 앞으로 돈이 되는 이런 조금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 거부들만큼 돈이 없으면은요 지금 원전 테마주라든지 원전 테마주에 5만 원 이제 10만 원이라도 공략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크게 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기술적 분석도 한번 도와드리면은요 이 회사가 5월 29일 네, 지난달 말이었죠. 주가가 15,200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 나왔다가 지금은 계속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다시 한번 상승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또 다시 상승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저는 이걸 턴어라운드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하일자용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불기둥을 네, 조금 뿜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이드라인 좀 제시를 드린다고 하면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G2파워 에너토크와 같은 네 글자고요. 그리고 진가 밴드는 12,6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공략했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드리면서 영웅 전차남이 오늘 준비한 SMR 테마 여러분들이 공략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원전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라고 합니다.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종목명도 힌트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방송을 보고도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중에 방송 끝나기 전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지금 남겨주시면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방송이 없는 날에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